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오피스텔의 이제 발코니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처음으로 오피스텔이 등장을 했고, 오피스텔은 규제를 하거나 활성화하거나 이런 대책들이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주거 기능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 경우에는 활성화 대책이 많이 나오고 경기가 좀 좋은 상황에서는 그 규제하는 대책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행정규칙 변경으로 그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됐거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그리고 건축법상에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군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택법령에 따라서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용상 주거의 기능으로 대부분 쓰이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시설하고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또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주거시설이기는 하지만 주거시설로서의 환경이 조금 아파트나 뭐 이런 공동주택 대비 조금 열악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오피스텔 중에서도 고급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대 시설을 많이 넣는 경우도 있죠. 자, 오피스텔 설치 기준을 볼 건데요. 오피스텔 설치 기준은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지상층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고,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그러니까 3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3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줘야 되고 3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동의 건물에 용도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2번은 OT로 오피스텔이고 1번은 근생이다. 이게 3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코어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출입구와 코어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근생용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게 30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은 그 하나의 코어로 근생과 오피스텔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그리고 사무구역별 전용 면적은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 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12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바닥 난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전에는 85제곱미터 초과였을 거예요. 120제곱미터라고 하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는 확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발코니 확장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이 안 되죠.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30평 초반대 아파트하고 동일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용 면적 산정 방법은 뭐 내부 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면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거주자 생활을 지원한 시설로 경로당 어린이집은 오피스텔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 기준에서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제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보행거리 40m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차음 성능 확보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자, 이것처럼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별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이 자주 변경이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 건축하기 전에는 오피스텔을 신축을 한다 아니면 뭐 기획을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피스텔 설치 기준은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오피스텔의 이제 발코니 설치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피스텔에 대한 발코니 설치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든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되게 짧았는데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